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자, 오늘은 한 주간의 마무리가 되는 금요일장인데요. 자,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를 출발한 이후에 상승 쪽으로 방향 흘러가고는 있지만 전일장의 지수에 대해서는 꽤 낙폭이 컸었던 상황 속에서 선물시장 쪽에서는 여전히 하락폭이 깊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전에는 또 고용지표의 발표가 있었는데요. 실업률에 대해서는 좀 부합하면서 좀 발표가 된 상황이지만 비농업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치보다는 크게 하회하면서 나온 수치입니다. 자, 이들 굵직한 이슈들이 또 현재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도 신세계와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유효한 전략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가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 서울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은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금요일장의 문을 열었고요. 함께해 주실 출연진 분들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나경입니다. 네, 오늘 뉴욕 증시 혼조세로 출발했다는 소식 다시 한번 좀 언급을 드리고요. 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또 이란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고 또 나토나 또 한국, 일본 포함해서 이 방위비를 좀 더 증액을 해야 한다라는 발언도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유가를 내려야 한다라는 압박과 또 증산화된 압박도 함께 받고 있는데요. 과연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전 세계를 향한 요구와 또 공격이 얼만큼 받아들여질지가 또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지수와 또 오일 이슈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실시간 나오는 기사까지 1시간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나경 캐스터 함께 하시도록 하겠고요. 그렇다면 금요일장 신세계를 찾아주신 마스터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 함께할 마스터는 혜영 마스터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전일 해갖고 이제 미국 증시에 관련해서 조정 장세가 굉장히 열리는 가운데 오늘 신세계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금요일장에 대해서 오늘 혜원 마스터님의 뷰로 여러분들의 시장 분석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서 제가 오프닝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오늘은 고용지표가 발표가 된 상황입니다. 자, 실업률에 대한 부분과 비농업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일단 혼재된 미국의 고용지표 속에서 혼조 출발한 오늘의 증시 개장 상황이었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업률에 대한 부분도 살펴보시죠. 49년의 최저로 좀 확인이 된 가운데 고용이 13만 4천 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비농업 고용 부분 쪽에서의 지표도 확인하시죠. 무역적자 소식 먼저 전달을 해드립니다. 무역적자가 532억 달러로 증가세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속보도 함께 전달해드릴까요? 자, 일단 고용지표가 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인플레 상승 신호가 나오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네.
지금 지표에 대한 발표와 속보도 함께 전달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추가적인 속보는 잠시 후에 또 말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지표입니다. 마지막 소식인데요. 미국의 9월 비동업 부분 고용자 수가 13만 4천 명으로 예상치를 좀 꽤 많이 하회한 수치로 나왔다는 점까지도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지금 해영 마스터님과도 인사를 나눴고 지금 시각 11시 6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이슈 점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함께 보시죠. 자, 전일장도 하락 마감했었던 S&P 500 지수입니다. 결국에는 어제 저가로는 2,900선이 이탈이 됐지만 종가로는 2,910선까지 회복이 됐었거든요. 현재 부근에서도 보합권에서 약보합권으로 흘러가면서 2,907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자, 어제장의 나스닥은 현선물 쪽에서 1% 넘는 급락을 이어갔습니다. 현물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본장에서도 흘러내렸었던 상황이고 선물 쪽에서도 2% 가까운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현재도 추가적으로 S&P 500 비교해서 더욱더 떨어집니다. 7,483포인트 선으로 0.54%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자, 유로FX는 전일장과 현재 부근에서 소폭 반등은 하고는 있지만 1.16달러까지는 아직은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는 1.1590달러 선인 0.14%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의 고가는 1.16 라인 초반대까지 반등을 했었지만 지키지 못하고 이내 떨어집니다. 1.1595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국채 쪽으로는 유동성이 몰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골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1,200달러 초반대에서 여전히 어제장과 오늘자 움직이고 있죠. 현재는 1,208.4달러 선이고요. 0.3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일 함께 보시죠. 자, 오일 어제장에 좀 아쉬웠습니다. 어제 종가가 74.63달러로 2%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현재에서는 소폭 반등은 하지만 아직은 75달러가 못 미칩니다. 현재 74.82달러 선으로 0.25%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 전일장에 본장에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같은 경우 2% 가까운 좀 급락을 보여줬었고 선물 쪽에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보합권 움직임이지만 여전히 나스닥의 그 낙폭이 더욱 크고요. 그리고 오일 같은 경우에는 75달러가 다시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외신 쪽에서는 현재 어떤 소식들이 나오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지금 고용 지표에 대해서도 많은 분석적인 기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박나영 캐스터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시장의 매도세가 강화가 되면서 채권 거래량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보도했다는 소식 첫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월 미국 국채 일평균 거래량이 717억 달러로 작년 같은 달 대비 24.7% 증가를 했는데요. 이 9월 한 달간 이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10년물 국채 금리는 20bp 올랐고 또 이달 들어서만 14bp가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또 2년물 그리고 30년물 국채 금리도 해당 기간 동반 상승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금리 상승은 미국 경제 지표가 긍정적으로 나오면서 인플레이션 기대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이고 또 인플레이션의 빠른 상승은 채권 투자자들에게 부정적이라는 또 소식 덧붙이겠습니다. 네, 그리고 로이터홀트 그룹의 짐 폴슨 수석 투자 전략가는요, 미국 국채 금리가 얼마나 높게 오를 수 있는지 다시 놀라게 될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9월 시간당의 임금 상승률이 3%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요. 이 경우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3.5%까지 상승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임금 상승은 일반 대중이나 미국인의 주머니 사정에는 좋을 수 있지만 이 투자자들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 압박으로 이어지는 인플레이션 신호로 해석하기도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증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CNBC를 통해서 이 미국 국채 수익률이 확실히 이번 분기 증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주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실적과 금리라고 말하면서 올해 실적이 좋은 건 확실하지만 지금 받아들여야 할 현실은 좋은 뉴스가 이미 다 나와버렸다라는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투자자들은 11월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할 경우에 채권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금융정보업체 퀵에 따르면 지금 고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이 하원에서 과반을 차지할 경우 금리가 하락한다는 응답자가 56%가 나왔습니다. 네, 금리가 상승한다 혹은 모르겠다 응답자는 12% 그리고 32%였는데요. 공화당이 하원을 통제하지 못하게 되면 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려워지고 결과적으로 이런 적극적인 지금까지의 재정 정책을 펼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네, 그리고 달러화 소식인데요. 미국의 9월 고용 보고서 이제 발표가 있었는데 이 발표를 앞두기 전에는 이 엔화의 상승폭을 낮춰서 보합권으로 내려앉았다라는 소식 함께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달러 가치가 국채금리의 상승 통해서 이런 랠리에 대한 이 숨고르기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보였다. 오늘 이제 개장 소식과 비슷한 이야기고요. 네, 그리고 달러화의 글로벌 금융시장 영향력이 과도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네, 골드만삭스 에셋 매니지먼트 회장을 역임했던 의장의 발언인데요. CNBC 방송에 출연해서 신흥국이 달러화 강세로 몸살을 앓고 있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금융시장에서 달러화가 미국 경제보다 더 중요한 이런 바보 같은 시대에 살고 있다면서 지난 봄부터 연준의 이 긴축을 반영한 달러화 강세로 신흥시장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그 고통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스닥 지수 종목에서 패닉성의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의 암스 지수는요, 저점 매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마켓워치가 보도를 했습니다. 마켓워치에 따르면요, 나스닥이 오전 11시에 4일 1.3% 급락했다는 그 사실을 좀 언급을 했는데요. 나스닥 암스 지수는 2.0까지도 올랐습니다. 암스 인덱스는 매수세와 매도세 중에 어느 쪽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지금 분석할 수 있는 지표고요. 또 2를 넘어서면 하락 기조를 의미하고 하락 동력이 클수록 높아지는 수치입니다. 네, 마켓워치는 통상 지수가 2를 넘어서면 패닉성 매수로 본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경제가요, 지금 연준 이사 발언을 통해서 곧 1999년 이후 최고 호황을 누릴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법인세 인하, 기업 규제 완화 등이 일시적으로 경쟁을 성장시킨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지금 미국 경제 성장률 3.8%였던 2004년 이후 최고 수준이다라고 또 언급을 했습니다. 또 GDP 이야기도 하면서요, 앞으로 더욱더 최대 호황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경제가 너무나 과열될 것이다라는 또 위험에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또 웨스트팩은 호주 달러, 또 달러, 미달러에 대한 환율이 올해 1월 0.80달러 수준에서 현재 0.7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는 폭락세를 더 이상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호주 달러가 올해 폭락세를 보였던 것은 미국과 호주 중앙은행 간의 금리 차이를 재평가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1년 전과 달리 이제는 두 국가 간의 금리 차이 재평가 때문에 이 호주 달러가 이 가치가 떨어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연준이 내년 6월까지는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또 호주 중앙은행도 2019년까지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유가 관련 소식인데요. 네, 국제 유가가 위험 회피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이런 움직임 속에서 급락이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일 관련한 이슈는 너무나도 급변하는 시장이죠. 잠시 후 오일 이슈 때 좀 더 자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부근의 외신 소식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계속적으로 국채에 대한 부분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데 9월에 채권 거래된 국채 매도세 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인데요. 가격대와 이 금리와는 좀 반대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해왕 마스터님과 다뤄볼 이슈는 어떤 이슈일까요? 오늘의 이슈 먼저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앞서스 이슈 토크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S&P 500 12월물입니다. 미국의 9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13만 4천 명으로 예상치를 하회한 수치로 나온 상황입니다. 선물 쪽에서는 양지수 모두 하락으로 이어가고 있고요. 다시 좀 회복세는 보이는 듯 싶습니다만 아직 상승으로 전환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905.25포인트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오늘 5일입니다. 11월물이고요. 위험 회피와 차익 실현의 급락이 발생을 하면서 지금 전일장에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 현재에서는 속보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5일 두 번째 이슈로 점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지수입니다. 전일장 말씀을 드렸듯이 본장과 선물 쪽에서 모두 하락 마감을 했었던 지수의 상황인데 특히나 나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이어졌었습니다. 자, 지금 주요 지표가 고용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먼저 S&P 같은 경우에는 다시 2,900선이 회복이 됐지만 지금 살짝 위태한 상황이고요. 나스닥 함께 보시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1.67%의 하락세 보여주고 아래꼬리가 달렸지만 현재에서도 또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7,500선이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7,479.25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마스터님의 지수 의견 업앤다운 들어본 이후에 다시 한번 구체적인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마스터님? 들어볼게요. 네. 하나, 둘, 셋. 다운이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지금 매도 포지션이 유효할까요? 마스터님 어떨까요? 네, 일단 조금 포지션에 대한 다운을 좀 설명드리기 전에 지금 전반적인 이제 미 증시의 상황을 먼저 설명하고 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제가 3일 전부터 사실 이제 조정세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이제 매도에 대해서 좀 급격하게 좀 추천드린 경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조정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면은 최근 미 증시 자체가 아직은 매수 랠리라는 관점 자체는 아직 유효합니다. 근데 3일 전부터 매도적 포지션을 고려한 이유는 이제 보조지표 값으로 이제 조정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시사되는 자리였기 때문에 매도 자리를 조금 추천드린 경향이 굉장히 커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6월 달부터 조정세가 열리는 구간 자체를 지금 네모칸을 쳐드렸는데 조정세가 어떻게 이어지나 조금 확인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굉장히 셉니다. 조정 자체가. 한번 조정세가 이어진다 보면은 굉장히 세다. 근데 앞으로 예정돼 있는 시황 자체가 여러분들 11월 이제 6일날 미 중앙선거라는 큰 시황이 있어요. 미국 중앙선거 자체는 미 증시에 바로 직격타는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고, 자, 중앙선거를 앞두고 이제 미 증시가 굉장히 화랑을 띨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되는 가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 증시 중앙선거 직전에 마지막 조정세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는 점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조정세가 오는 것 자체를 좀 어떻게 보면 즐겨야겠죠.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드렸던 것 자체가 이런 네모칸이 올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되기 때문에 3일 전부터 매도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추천드렸습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면은 지지 라인이 앞으로 어디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나요? 이런 질문이 올 수가 있어요. 예, 오늘 매도세를 보더라도 오늘 혹은 월요일 이 지지 라인까지 내려올 때까지밖에 볼 수 없다는 점을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은 7430.00 이 지지 라인까지는 좀 끌어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든 간에 조정에 대한 강한 지지 자체를 찾을 수 있는 구간 자체가 이 구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은 여기 7430을 맞고 반등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되는데 그 이후에 박스 랠리를 가다 다시 한 번 더 상승 장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거는 앞으로 남아있는 일정 자체가 이제 미 중앙선거라는 거 자체가 있고 트럼프 입장에선 증시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닝 시즌 발표도 진행 중이고 이제 진행할 거고 그러면은 앞으로 미 증시에 대해 긍정적인 요인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병곡이다 하는 순간부터 곡정갱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또한 조정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되는 게 앞으로 미 증시에 굉장히 긍정적인 호재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오늘 장세가 조정세가 이런 식으로 열리면은 오늘 당일 데일리만은 매도를 노려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죠? 그럼 이 지지라인까지 끌어내릴 때까지는 개인적으로 7430이요. 7430.00 라인까지 끌어내리기 전까지는
매도에 대한 데일리 포지션 대응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실시간으로 좀 차트를 좀 보도록 할게요. 전일 제가 언급했던 부분 이 기준선에서부터 이제 급락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시사를 했었어요. 자, 60분 봉으로 여러분들 조정세에 대한 부분을 다 보도록 할게요, 같이. 최근 조정세가 어떤 식으로 내리냐면은 이제 기준선의 이탈자리, 기준선의 지지를 맞고 지속적으로 내리는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시사해요. 조정 장세가. 조정은 한번 주면 세게 내리고 반등할 때 천천히 올라오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큰데, 여러분들 보시면은 오늘도 당연히 이 기준선에 대한 지지 자체가 버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시사하고 싶어요. 그럼 요 자리부터 급락 가능성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가 된다는 부분인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330틱 기준으로 포지션을 선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일목균형표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강연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는 자리입니다. 보시면은 기준선 맞고 저가 갱신하고 스팸 맞고 여기서 저가가 갱신돼야 되는 상태지만은 저가가 갱신되지 않고 스팸 자체가 밀릴 가능성이 시사해요. 그럼 여기서 단순 조정 가능성이 열리고, 그죠? 핍쇼 구간이 한 번 더 열리고 한 번 더 매도로 내려오는 구간에서 거기서 타점을 잡는 게 좀 더 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익절에 대한 부분은 매도세를 보고 포지션 자체가 수익이 난다면은 익절에 대한 부분은 7430 제일 하단 부분을 볼 수 있는 것, 그 지지까지 조금 보시면은 나쁘지 않은 매도에 대한 수익을 창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과 함께, 지금은 포지션이 안 나와요. 예, 좀 이따가 새벽 시간대 한번 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염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다운에 대한 의견을 드리면서 지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매도적인 측면에 대해서 뷰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정이 더욱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린다면 그때 좀 접근해 보시는 것도 어떻겠냐라는 말씀이시고요. 나스닥 같은 건 7,430선까지도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금 7,482니까요. 더욱더 7,400 초반대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에 대해서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리고 있는데 질문들이 접수가 되고 있어요. 지금 뭐 유튜브 질문부터 할까요? 아니면 문자부터 좀 해드려야 될까요? 문자부터 좀 도와드릴게요. 끝자리 6674님의 질문인데요. 미 국채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조정이 더 길어질까요? 라고 문자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시중 금리를 가장 빠르게 반영하는 국채, 이 채권에 대한 금리가 상승하면은 투자 금액에 있어서 이런 위험 자산, 주식 쪽보다는 이런 국채, 채권 쪽으로 더욱더 유동성이 건너가길 마련인데, 여기서 국채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은 위험 자산인 이 주식 쪽에서 시장 안에서의 자금이 더욱더 이탈 가능성이 있냐, 뭐 그 부분도 함께 포함이 된 뜻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제 의견을 좀 많이 드리도록 할게요. 솔직하게 드리면은, 지금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는 거는 국채가 가격이 다운된다는 그 현상 자체를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 국채라는 개념 자체를 조금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미 증시에 대한 직접적인 타격보다 달러와의 상관지수가 굉장히 커요. 얘기 드리면은. 국채라는 어떻게 고유한 성질 자체는 지금 증시에 대해서 연동성을 지금 펼치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세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점을, 포커스를 이제 제 기준에서 얘기 드리자면은 포커스 자체를 좀 잘못 맞춘다는 좀 생각이 조금 들어요. 지금 질문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미 금리, 국채 금리를 가지고 앞으로 방향성을 찾기보다 달러의 앞으로의 방향성을 가지고 미 국채가 어떤 식으로 변동이 되냐를 예측하는 게 좀 더 옳은 순서다. 좀 이렇게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떻게 보면 톡스타죠. 무료 카톡방 이제 방송을 통해서 미 국채 금리가, 미 국채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달러 통화의 정책 방향에 의해서 미 국채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되고, 가격이, 그리고 금리가 그 안에서 움직인다, 이렇게 좀 설명드리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러면은 지금 달러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할 때 국채를 설명드리는 게 맞는데, 이 자본에 대한 그 흐름 자체가 이쪽에서 주식 쪽으로 옮겨진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기엔 제가 봤을 때 금물인 것 같습니다. 통화를 대비해 갖고 달러에서 이제 국채 쪽으로 옮겨진다, 뭐 이런 식으로 방향성을 좀 찾는 게 굉장히 포커스에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채라는 성질 자체는요, 골드와 엔화를 더불어 안전자산 성향으로 여겨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달러의 변동성, 미국의 통화 정책과 다음 주에 있을 소비자 물가지수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어떤 방향성으로 보일 수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예측하는 게 좀 더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증시 관련해갖고 국채 금리 가지고 증시 관련해갖고는 어떻게 보면 상관지수가 조금 낮다고 보고 있어요, 저는. 달러 대비해서 국채 금리 상관지수가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1이나 플러스 1, 요 상반된 지수, 이렇게 연동을 지을 수 있지만, 증시 가지고는 연동을 짓기에는 굉장히 애매모호한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을 좀 염두하고 싶고, 그거 관련해 갖고도 제가 17년도부터 차트를 쫙 열어 갖고 설명을 드렸어요. 달러의 변화의 움직임에 의하여 국채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그거를 한번 체크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자면은,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한다면 조정이 길어질까요가 아니라, 미 국채 금리는 달러의 변화, 통화 정책에 따라 변동을 질 수 있고, 증시 자체는 따로 보는 게 오히려 좀 더 정확한 분석을 내릴 수 있다고 좀 판단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증시 자체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쨌든 간에 조정에 대한 장세가 지금 열리고 있다는 점과 상승에 대한 랠리를 추가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오늘 데일리만큼은 매도적 포지션으로 오늘 월요일까지 이 지수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그리고 추후 MAC라든가 보조지표를 확인한 다음에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면, 그때부터 이제 장기라든가 매수적 포인트를 다시 한번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보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 금리랑 이런 조정 장세에 대해서는 연동을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채 금리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대해서의 조정 가능성이 함께 연관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지양하시면서 다른 국면에서 좀 바라보셔라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질문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추가 질문도 함께 도와드릴게요. 유튜브에 남겨주신 질문인데요. 비농업 고용지표가 예상 하회인데 연준의 현재 기조에 변화를 줄 만한 내용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비농업 고용지표가 지금 예상치를 꽤 하회하는 수치로 나왔어요. 워낙 그 연준의 기조가 고용과 물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고용 쪽에서 이렇게 현재 지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정도의 결과로 앞으로의 기조에 변화를 좀 미칠지, 그 부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해외 선물하면은 이제 비농업 고용지수 관련해갖고 이제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오늘 잠깐만 설명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미국 자체는 고용지표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논팜이라는 거 자체는 농업을 제외한 고용지수 전체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어쨌든 간에 서비스 국가예요. 농업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농업을 제외한 전체 고용 수치를 얘기하는 거는 미국의 전반적인 한 달간의 고용 수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용 수치에 굉장히 민감한 거는 이거 자체, 이제 논팜과 실업률과 더불어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제가 항상 언급드리는 거는, 논팜에 대한 지표 결과치 가지고 지수를 매매하지 마세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잡혀 있을 겁니다. 지수에 바로바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밖에 없다고 제가 좀 설명을 많이 드립니다. 왜냐면 직접적인 금리의 연동지수, 연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근데 논팜 자체가 지금 많다 적다를 가지고 따지면요, 굉장히 모호해요. 지금 여러분들이 달러 인덱스 관련해갖고 제가 좀 지금 논팜 가지고 저는 이제 그 증시에 대해서 연동을 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달러 일봉을 보면은, 여러분들 이 장세가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디냐면은, 다음 주 11일 날 있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에 대한 장을 기다리는 장세가 열릴 수 있어요. 이거 관련해갖고 설명하면은 굉장히 얘기가 긴데, 간략하게만 얘기하면은, 이번 달 이제 다음 주에 있을 11일 날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결이 나온다면은 강한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동결이 나온다면. 지금 예상치가 미리 떴는데 2.3%로 떴어요. 지난달에 2.2% 떴는데, 지금 0.1포인트씩 오른다고 해가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미국 금리가 12월에 겨우 오를 가능성이 크고, 이번 달에 동결이 뜬다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질 거예요. 파월이 연설을 했었는데 저인플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했어요. 최근에 저인플.
저인플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금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지금 중립금리에 대해서도 또 추가적으로 언급을 할 수 있는 거는 뭐냐면은, 중립금리를 다가서면은 이제 세 차례 금리 인상이 가능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까지 뭐 계속 오르겠다는 얘기 자체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말이 안 돼요. 중립금리 올려봤자 뭐 두세 차례 정도 내년에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러면은 금리가 1년에 한두 차례는 쉬어갈 수 있다는 정황 자체가 펼쳐져요. 그럼 소비자 물가지수에 발맞춰서 할 텐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비농업지 고용지수 가지고 연준의 기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연준의 기조의 변화를 판단하는 게 더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주 이제 10월 11일에 있을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고 달러가 변곡이 오는지 체크하고 골드랑 유로를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나스닥은 배빙입니다. 미 증시랑은. 이 부분을 좀 판단하고 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한테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고, 11일 이전까지는 사실 달러 인덱스 관련 상품인 유로, 골드, 엔화,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까지 좀 매매를 관망하시는 게 오히려 적합한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수와 일단 뭐 달러에 대한 흐름을 좀 띄어서 구분해서 보자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앞으로 매매할 수 있는 유망한 종목들로 이제 뭐 유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질문이 들어왔어요. 자, 일단 달러 인덱스를 좀 어느 방향으로 봐야 될지와 이 맞물려서 유로에 대한 방향성도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유로가 저점을 딛고 반등하는 상승 추세로 현재 구간을 좀 봐도 좋을지 두 가지 질문이 좀 접수가 됐습니다. 마선님, 뭐 지금 달러에 대해서 좀 따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방향성 어느 쪽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 방향성을 체크하기보다 지금 장세가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드리겠는데, 이게 기다리는 장세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음 주 이제 지표 발표 전까지. 그럼 여기서 박스 랠리를 좀 펼칠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기 때문에 매매 자체를 관망해야 된다는 거고, 이제 지금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를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현재 2.2%입니다. 미국 금리는 이제 맥시멈 해갖고 변동성 금리인데 2.25%고, 그러면은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가 동결이 나오면 달러 인덱스가 매도 추세가 그때부터 나올 가능성이 커요. 그럼 그걸 한번 확인하시고 그때 보셔도 늦지 않다고 조금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기다리는 장세 속에서 박스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는데, 방향성을 찾기라는 여기서는 좀 다소 어려운 구간이에요. 다소 어려운 구간입니다. 지금 찾기보다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 지표 발표 이후에 어떤 강한 지지를 깨는지 그 부분을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달러의 매도 가능성을 판단하는 게 좀 더 옳은 순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동결이 나온다면은, 개인적으로 지난달과 2.2%와 같은 수치값이 나온다면은 예상치가 아닙니다. 지난달에 있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2.2%와 같은 수치값이 나온다면은 12월 금리 인상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낮게 평가될 거고,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강한 하방을 그릴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좀 언급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을 좀 기점으로 이후에 좀 방향성을 살펴보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95.34 라인인데 아직 방향성을 결정하기에는 이른 시기다라는 그런 분석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유로가 이제 또 앞으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좀 타이밍을 잘 줄 수 있다라고 하시는데, 유로가 지금 1.15 한 지금 가격대가 어디인가요? 중반대 라인에서 현재 뭐 후반대 라인까지 이 거래 연속 지금 반등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뭐 추세를 논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이지만 이 저점에서 좀 돌아서는 그 부분을 현재 확인이 되려는지 궁금하시대요. 네, 일단은 언급드릴 수 있는 건 장의 큰 추세를 볼게요. 어차피 지금 유로 자체는 달러랑 반대예요. 거의 상관지수 마이너스 1에 가깝기 때문에 같이 보셔도 돼요. 반대 차트라고 보시면 되고, 박스 장세가 이 라인에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매수적 관점이 유효해요. 사실상 매수적 관점이 굉장히 유효한데, 유로 매수적 관점입니다. 달러가 아니라. 매수적 관점이 유효한데, 제가 언급드리고 싶은 거는 지표 발표 확인하고 가자는 주의예요. 11일에 있을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보고 가도 늦지 않다는 점을 좀 언급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시면 사실 극점이에요. 극점 노리는 건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60분봉에서 보면은 달러가 추세 자체를 굉장히 잘 먹는 종목이에요.
지금 어느 하나도 이제 엘리언트 파동이 형성되는 구간 자체가 없다는 점, 그게 제일 커요, 사실. 추세대가 엘리언트 파동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 장세는 박스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지금보다는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동결 나오고 달러가 하방 추세를 이루면 그때 유로 매수적 접근해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추구할 수 있어요. 지금 급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동결이 나오면, 근원 소비자 2.2%가 나오면 그때 유로 매수 봐도 됩니다. 이 점은 꼭 언급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수적인 관점이 유효하지만 일단 지표 확인하고 가보자. 앞으로 뭐 박스권이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근원 소비자 물가를 좀 확인하고 적극 좀 가담해보자라는 말씀이시네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첫 번째 이슈에 이어서 다양한 질문들을 함께 저희가 또 도와드렸는데, 두 번째 이슈 넘어가기 전에 외신 소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뉴욕 증시 보합 혼조 출발했다는 소식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 고용지표 영향이 좀 컸고요. 또 어제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국채금리가 상승했다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여파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은행주들, 개장 소식 때도 말씀드렸는데, 은행주들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됐죠. 미국의 고용이 13만 4천 명으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이제 1969년 이래 48년 만에 지금 최저치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13만 4천 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증가를 하면서 전달에 27만 개에서 좀 반토막이 났는데, 이제 허리케인 여파다라고 보고 있고요. 실업률 아까 말씀드린 대로 3.7%에서 0.2%포인트 하락하면서 48년 만에 하락치, 최저치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고용 시장이 계속해서 좀 타이트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이 부분은 임금 인상이 불가피해질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부분은 이제 금리에도 영향을 줄 것이고, 또 증시와 달러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 지표에 더욱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3.227%, 거의 2011년 이래로 정말 최고치 또 경신을 했습니다. 또 2년물 국채 금리도 2.897%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이유는 강한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 의장의 발언 여파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경제 지표들뿐만 아니라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한 가지 더 이제 전문가의 좀 발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 강달러와 또 증시 영향에 대한 이야기는 비슷하게 내놓고 있고요.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증시 흐름을 예상을 한다. 하지만 너무 많은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방어 태세의 시장으로 접어들 것이다라고 전망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나 고공행진을 하는 모습에 좀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또 오늘 좀 흥미로운 기사가 있어서 하나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역전쟁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강세는 미국은 이어지고 있고 중국만 좀 위기를 겪고 있는 듯한 모습이 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역전쟁이 미국보다 중국 증시에 타격이 큰 이유에 대한 기사인데요. 비에너지 상품 때문이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CNBC 기사를 통해서요. 지금 비에너지 원자재 상품 시장에 대한 노출도 때문이다 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원자재와 상품 가격이 지금 글로벌 경제 건전성과 또 무역 흐름을 반영하는 주요 지표 중에 하나고요. 또 세계 원자재 중에 대다수를 소비하는 중국이 무역 갈등에 직접 연루되면서 크게 하락을 해왔습니다. 지금 무역 갈등은 전반적으로 비에너지 상품 가격에 더 크게 노출된 중국에 더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상품 가격의 하락이 중국 시장의 하방 압력을 크게 입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 미국 증시는요, 영향을 좀 피했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 완화, 또 감세 등의 정책들이 미국 내 투자 심리를 또 활성화시켰고, 또 미국 증시는 비에너지 상품 지수에 대한 의존도를 좀 줄여오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1월 이후에 미국 증시는 상품 시장에 덜 민감한 종목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를 들어
들어서 러셀 100,000 지수에서는 지금 기술주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예를 들면서 지금 이 부분을 지금 지적을 했습니다. 미국은 또 어떻게 보면 전략적으로 이 부분을 준비해온 것이 아니냐라는 외신 쪽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인 소식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에 대해서 외신 쪽의 소식도 전달을 해드렸고요. 지금 뭐 지수는 여전히 같은 흐름 속에서 이어가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 도와드립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자. 오늘의 두 번째 이슈 오일입니다. 일단 뭐 계속적으로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전일장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 현재는 74달러 후반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0.21%의 상승세입니다. 아직 75달러가 회복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의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볼까요? 네, 하나, 둘, 셋. 네, 다운을 들어주셨네요. 네. 어떻게 할까요? 자, 지금 네. 차트 조금 집중을 할게요. 네. 지금 이거 지금 고점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75점 빵빵. 네, 75점 빵빵 오늘 주목해야 될 종목이고 이 기준선 자리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지금 나스닥 아까 제가 조정장세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은 저는 앞으로 미리 언급을 드리겠지만은 이 지금 추세 자체가 추가적인 고가갱신이 가능한 시황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앞으로 남아있는 시황 자체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11월부터 이란 제재에 대한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로 시작됐고, 지금 올해 이제 원유 수요에 대한 10년치 최대 가능성이 굉장히 시사가 되고 있어요. 그건 어떻게 보면 날씨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지만은, 예상치가 앞으로 남아있는 것 자체 시황이 이제 유가의 가격이 오르는 10월에 그 시황밖에 없어요. 그럼 추가적인 고가갱신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리스크를 낮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찾아야 돼요. 근데 오늘 데일리 매매 기준으로 저는 매도를 드린 거예요. 데일리 매매 기준으로. 근데 좀 보수적 관점에서 리스크를 좀 더 다운시키고 수익을 증대시키는 계획이 있으시다면은 저는 오히려 웨이팅이 낫다고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다시 한번 매수에 대한 포인트를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추세대라든가 그런 거를 위치를 확인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볼 수 있는 추세대 기준이라든가 좋은 자리 자체가 일단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자 보시면은 72라인에서 재차 한번 다시 매수를 볼 수 있는 관점 자체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최근에 유가가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이런 매수기에 대해서 포착을 했었는데 지금 전일 이제 조정 장세가 이제 스타트가 끄어지는 장세에서는 매매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자, 최근에 유가 관련해 갖고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가가 한번 조정세가 열리면 이런 구간 자체는 매매가 진짜 힘들어요. 하지만 조정이 끝나고 다시 상승에 대한 탄력이 붙는다면 거기서 따라 붙어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조정세가 열리죠. 근데 오늘 구간 자체 75.00 자체는 지지를 받고 매도세에서 틱에서 다시 스팬이 무너진다면 재차 매도로 한번 붙어볼만 하지만은 개인적으로 이게 밀린다면은 매매 자체는 스탑하시는 걸 권고드려요. 매매할 장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오늘 흔들고 월요일날 또 조정 주고 이런 식으로 장이 굉장히 어렵게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먹을 수 있는 구간은 앞으로 이런 추세입니다. 그럼 이 추세에 대한 포착 가능성이 시사되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매매를 관망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저는 이 기회만 열리고 다시 한 번 더 시황이 오를 만한 시황 자체가 펼쳐진다면은 그때 매수 봐도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고 보는 주예요. 어차피 지금 연중 최고가는 이미 뚫고 올라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에 대한 탄력을 붙일 수 있는 장세란 말이에요. 그럼 지금 장세에서 굉장히 어려운 구간에서 매매하란 말을 섣불리 못하겠어요. 유가 관련해서. 왜냐? 손실 가능성이 굉장히 열린 장이기 때문에. 이런 장세에서 추세 자체가 진짜 잘 나와요. 그때 붙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럼 72점 여러분들 보시면은 72.00 라인까지 좀 붙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매수에 대한 가능성이 시사가 되는지 이렇게 보셔도 늦지 않다는 부분을 언급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안 내려오면 매매 안 해도 되거든요. 이 라인 붙으면은 재차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런 구간 자체가 성립되는데, 지금 흔드는 구간 내에서 괜히 포지션 들어가면은 컷만 나가고 재진입하고 컷만 나가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전반적인 흐름 자체랑 시황 자체는 매수로 더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게 시사하다 보더니 72라인에서 한 번 더 집중 있게 매수적 접근이 가능한지 그때 가서 여부를 판단하셔도 늦지 않다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일에 대해서 일단 현재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오일에 대한 설명들 지금 뭐 전일장에는 물량들이 좀 나오는 상황 속에서 많이들 좀 궁금해 하셨을 것 같은데 75달러의 고점 테스트를 좀 진행 중이다라는 그런 관점 안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래서 박나영 캐스터가 준비한 외신 소식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오일 가격은 뭐 계속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 11월 4일 다가오면서 더욱더 공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도 역시 4년 만에 최고치 가격에 근접하면서 상승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이유는 늘 말씀드리는 미국의 이란 제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시장 분위기는 예외적으로 근데 강세장 분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런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런 공급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 분위기는 강세장이다라고 이제 분석을 한 이제 기관이 있고요. 또 역시 말씀을 드린 대로 이렇게 오일 가격이 8월 중순부터 지금 15%에서 20%가량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펙의 증산, 또 러시아 포함이죠. 그리고 미국의 원유 재고 부분이 상쇄시키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제재 11월 4일 데드라인인 거는 계속해서 외신 쪽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한편 인도 소식입니다. 인도가 11월 달에 이란의 오일을 900만 배럴 수입할 것으로 지금 로이터 통신이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의 지금 이란 제재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란은 수출, 그러니까 원유 생산의 세 번째 세계 3위고요. 이란 수입의 오일 수입의 3위국이 인도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굴하지 않고 지금 이제 수입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란 오일 수출은 지금 하루 100만 배럴 정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터키는 이란의 이런 제재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보복에 아랑곳 하지 않고 계속해서 거래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오일 수요를 만족시킬 만한 충분한 이제 재고가 있지만 유효 생산 능력, 이 부분이 계속해서 최저치 수준으로 낮아지고 있다라고 지금 외신 쪽에서 또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강세장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 때문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이러한 가격 상승 추세가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가격 상승이 가장 좀 지배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이 펀더멘털적으로 봤을 때 이란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가격의 강세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019년 초까지는 이제 안정적인 좀 과잉 수준으로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다는 소식까지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일 관련된 소식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제한된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는 있지만 앞으로의 또 전망에 대한 소식들도 외신 쪽의 분석 내용을 통해서 함께 전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알차게 정리를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이슈에 대해서 다양한 투자 전략 내용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 11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